감사합니다. 잠을 깨는 생각을 자극하는 여러 좋은 질문들과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전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질문은 요약을 하자면 G20이라든가 OECD라든가 최근에 한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 진출, 상승, 이것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 혹은 철학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혹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엑스큐트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변화 혹은 심리적인 특징, 아마 이런 것들이 큰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차원에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선거에서도 그랬고 지난 2년 동안 확인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위대한 비저너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일보다는 저는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부지런한 소방수에 가깝다. 소방수가 뭐 큰 철학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나면 열심히 끌어다니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시대의 동북아 균형자라든가 어떤 또 그 이후에 어떤 아주 단일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들을 오버나이즈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한 비전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인이 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상당히 부지런한 소방수로서 혼란스럽게 비칠 수 있는데, 하지만 몇 가지 커다란 흐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세계화 드라이브는 김영삼 시대의 일기 세계화와는 상당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시대에 시작되었던 세계화가 어찌 보면 일면 반응적이고 리액티브하고 수동적이고 외압, 가이아츠에 따른 개방의 측면이 큰 세계화였다면, 따라서 그것에 상당한 부작용, 또 그것이 상당한 국내적인 갈등, 분열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방과 가이아츠에 따른 개방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농촌, 그 다음에 비공식 부문의 경제적인 악화라고 하는 것을 연동해서 이해하는 게 이제 진보 세력의 주된 공격의 포인트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이기 세계화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수동적이고 리액티브한 세계화보다는 능동적이고 건설적이고 대외 진출적이고 컨스트럭티브한 방향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사회는 여전히 글로벌리제이션 세력과 앤티 글로벌리제이션 세력 사이에 상당한 분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건 아마 대북 문제를 보는 분열과 중첩되면서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국내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컨버전스가 점점 강화되는데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다이버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프로 글로벌리제이션의 방향은 좀 예전보다 김영삼 시대에는 이제 얘기했던 것이 주로 대외 경쟁력을 위해서 새로운 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혹은 또 시민사회 뒷받침하는 프로 글로벌리제이션 세력들은 상당히 어찌 보면 대외 진출, 대외에서의 활약 이런 거에 대한 패션, 이게 상당히 강해진, 우리가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라는 것을 떠나서도 기업, 선교사, 또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모델의 수출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지식인 사회에서 혹은 정부 일각에서 얘기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민주화의 수출, 이 민주화 모델을 이제 우리가 정돈해서 한국형 민주화, 한국형 민주주의 혹은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와 산업 발전을 이제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제3세기, 최근에 등장한 유일한 국가로서의 모델,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부상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외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적인 문제로 돌아오면 모기 회장님과 오코노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문제, A그룹, B그룹 혹은 양당제, 영국식, 미국식,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우리는, 한국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꾸준히 규칙적인 정권 교체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꼭 한국 사람들의 성정이 오랜 잠잠하게 계속되는 상태보다는 다이나믹한 변화를 좋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측면보다도 사실은 대통령 뽑는 방식이 단순다수제로 되어 있는 것, 국회의원을 단순다수제로 뽑는 것, 그 다음에 양당제 플러스 한두 개 군소정당이 편제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고려하면 선거제도 자체가 여론의 쏠림, 왼쪽으로 우측으로 쏠림을 훨씬 더 과대 포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일부 머디피케이션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주기적인 정권 교체는 가능한데, 그러면 그 양식이 아까 모기 회장님 지적대로 영국형이냐 미국형이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는 상당히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의 정당 아이덴티티는 상당히 성립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진보 세력은 여전히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리네이밍, M&A, 머지 앤 스플릿,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마 진보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제 상당히 정치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안정화된 보수 정당과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진보 세력의 양대 세력 사이의 교대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진보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건 진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최근의 글로벌리제이션,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변동에 대한 진보의 대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그리고 또 다른 친노신당, 이런 것들이 분열되는 이유는 사실은 인적인 네트워크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보가 공동의 비전,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한두 가지 문제들은 제가 시간상 다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모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이 이루어졌을 줄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미진한 것은 다음 세션, 그리고 내일의 종합 토론에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네임플레이트를 조금 사회자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빠짐없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시통역 레시바와 마이크의 트러블이 좀 있어서 진행이 미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장관님께서, 공회장님께서 IT 강국의 이미지가 무색해지는 건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오케이. 네, 그러면 커피 브레이크에